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간략하게나마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도 어차피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뭐 다양한 분야에서 어쨌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으면은 그 물고기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물의 수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그 어항의 물고기 그 수질에다가 뭐 어떤 해로운 화학 오염물을 조금이라도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고기들은 그냥 싹 다 뭐 죽거나 아니면 병이 들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항 속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죠.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아요. 우리 역시 뭐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어떤 경제구조, 법구조, 교육, 뭐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적 다양한 흐름, 우리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향을 받는 게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몰라도 돼.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그럼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럴 수가 없죠. 왜? 당장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아야 되고 우리도 역시 여기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한번 거치고 나면 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때요? 안 좋아요. 어떤 식으로 안 좋으냐? 일단 경제가 안 좋고 항상 왜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왜 부동산 값이 왜 이렇게 자꾸 뜁니까? 그러니까 왜 집값이 뛰냐고요. 왜 그래 도대체?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가 야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맨날 우리가 뭐 왜 이렇게 집값이 왜 이렇게 뛰어? 왜 집 사기 힘들어? 맨날 그런 생각만 했지. 왜 집값이 뛸까? 왜 부동산 값이 뛰지? 원인이 뭐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야 이게 우리가 정치 국회의원이나 우리가 정당이나 이 대통령을 잘못 뽑았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네. 원인 알아야 되죠. 원인. 우리가 어떤 몸에 질병이 들면 무작정 몸이 아파 그렇게 것이 아니라 왜 몸이 아플까? 왜 아프지? 혹시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뭐 먹는 거에 문제가 있나? 우리 집 환경에 문제가 있나? 아니 뭐 우리 집 우리 집안 사람 몸에 무슨 뭐 유전에 뭐가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가 있지? 그걸 알아서 병을 고치면 훨씬 더 좀 빠르고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막연히 뭐 이 세상은 뭐 그냥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영적으로 세상은 제약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세상은 뭐 물론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 알지 말고 그 원인이 뭘까? 왜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도 알면 훨씬 더 우리가 좋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좌파적 문화, 좌파들이 교육에 손을 대면 교육도 다 망쳐요. 그럼 교육이 망친다는 건 뭐예요?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다 망친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망쳐요. 예? 또 이 좌파가 어떤 문화에 손을 대면 그 문화라고 하는 게 항상 보면 뭔가 모르게 부자는 나쁜 놈, 가난한 자는 무조건 좋은 사람, 노동자는 좋은 사람, 회장, 사장은 무조건 나쁜 놈, 재벌은 무조건 나쁜 인간들,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사람. 뭔가 꼭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그 이상한 대립을 막 의식을 심어줘갖고 우리 사회의 반기업,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잖아요. 그것도 역시 나쁜 거예요. 예. 또, 이 좌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일단 법 체계 자체가 뭐든지 지들이 유리한 대로 다. 그래서 사법부도 무너뜨리고, 지금 행정부도 무너뜨리고, 입법부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민주주의는 상권 분리주의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일당 독재. 예. 그러니까 사법, 입법, 행정이 말은 상권이지만 뒤에서 하나의 손이 하나의 끈으로 조절해서 어떤 하나의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들이 이 나라 전체를 다 그냥 먹는 거로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베네수엘라 그 정부가 국민이 주권인 정부 이렇게 지금 캐치프레이가 딱 그래요. 근데 우리도 지금 보니까 그런 그 캐치프레이를 이번에 갖더라고. 국민이 주권, 뭐 국민이 주인이. 굉장히 듣기 좋지만 그 국민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동으로 잘못된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북한과 같이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같이 되고 옛날 구소련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뭔가 그냥 막연히 이 세상은 뭐 우리와는 딱 별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이 세상은 세상이야. 이제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교회가 여기에 뿌리를 딱 찾고 있는 한 우리 역시 어때? 그 좋은 영향을 받던 나쁜 영향을 받던 어떤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있으면 어때요? 좋은 영향을 받도록 좋은 영향을 우리가 받도록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때요? 더 힘쓰고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권이 바뀜으로써 대략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는 제가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통적으로. 우선 경제가 일단은 분명히 안 좋아질 거고 경제가 반기업 정서, 친노동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노란봉투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이끄는 그 경영진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기업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사사건건 너무나 많은 제약 이런 것들을 다 둬서 도저히 그래서 우리나라 자칫하면 대기업들도 이제 이 나라를 그냥 떠나서 좀 미국으로 가든지 뭐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벌써 예전부터 얘기했죠. 말은 많지만 해결 안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기업 정서를 계속 반기업 정서 이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법을 계속 상정을 해갖고 점점 기업들이 좀 52시간 그거 좀 풀어달라고 해도 안 풀어주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공부 좀 잘하겠다 이런데도 안 돼. 너는 딱 10시간까지만 공부해야 돼. 너 밤새 공부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아니 기업들이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뭐 밤을 새든 맨날 아니 그럼 기업이 마음대로 해야지. 왜 딱 국가에서 뭐 어느 시간까지 일 못해? 결국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어때요? 경제 자체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대 경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이슬만 먹고 삽니까? 뭐 우리가 지금 하늘에 지금 만나 떨어져서 지금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직장을 잡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삶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국계 기업들 다 쫓아낼 거 아니에요. 외국계 기업들. 여기서 계속 세금 올리고 노동법 더 악법들 만들면 외국의 기업도 여기 뭐하러 있어요? 여기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나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 그러면 그 외국계 기업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와서 실직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그 실직자가 되면 그 사람의 집안의 가장이든 미혼자이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어떻게 살게? 어떻게 살겠냐고요. 뭐 폐유지 죽고 사나요? 길바닥에서 뭐 구걸하며 살까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뭐 경제를 무시하는 게 마치 기독교 좌파들이 옛날 90년도부터 기독교 좌파들이 마치 가난한 게 경건한 양 그렇게 많이 선전선동을 했어요. 기독교 좌파들이 가난한 게 굉장히 경건하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게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뭐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한에슬레가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써라.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이에요. 왜 우리가 거지처럼 해가지고 뭐가 좋습니까? 교회도 좋지도 않고 자기애도 좋지도 않고. 그런데 이 경제가 주저앉으면 인간의 모든 삶의 기반이 천박해지고 무너지고 인간성 파괴되고 모든 게 다 어때요? 밑바닥. 그러니까 경제가 주저앉는 걸 그게 마치 경건하냐, 그게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치 의로운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우리 90년대 굉장히 곳곳에 많았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좋은 직장 다니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란 말이에요. 그럼 좋은 거예요. 왜 괜히 쓸데없이 거지가 되고 왜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뭐 길거리에 앉아있는 뭐 그걸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뭐 아무 일도 하지 마요. 아예 아무 일도 하지 마요. 그럼 더 좋겠네. 예, 근데 성경이 뭐 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일단은 절대 경제가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 각 개인의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 차고 이것 때문에 막 부부싸움하고 이것 때문에 막 그냥 젊은 애들은 막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막 사회 곳곳이 이제 어때요? 사회 곳곳이 그냥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이 사회 기반 시설도 엉망이 될 거고. 여러분 저 바깥에 저 도로, 저 가로수, 공원 이게 그냥 간밤에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하늘에 천사가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걸 가꾸려면 이 도로 모든 이 기반을 다 계속해서 유지 보수하고 새로 하려면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 파면 나옵니까? 위에서 떨어지나요?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수출하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보기 좋은 나라로 얼마나 잘 꾸며놨잖아요. 이 도시만 보여요. 가로수 정리 잘 해놨죠. 도로 잘 닦아놨죠. 그러니까 이 경제가 아마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을 먼저 무너뜨리려면 이 경제를 무너뜨리면 가장 효과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국가의 배급, 국가가 배급해주는 거. 그거로 이제 먹고 살게 이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서서히서. 아마 이번 정권이 바뀐 좌파 정권은 항상 국민들을 노예로 국가에 기대어 살게 만들어. 늘 좌파가 그랬어요. 거기에 지금 너무 많이 우리가 물이 들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받을 게 없을까, 뜯어먹을 게 없을까, 보조받을 게 없을까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향이 벌써 사회주의 성향이 이미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두 번째 국가 안보. 여러분 주한미군이 4,500명이 이제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한미군만 딱 떠나도 우리나라는 그냥 그날로부터 저 주가지수 확 바닥나죠. 대기업 그냥 대기업도 거의 무너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떠나는 그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외국인들이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왜? 투자 위험국이 돼버리죠. 언제 어느 때 전쟁이 나서 무너질지 모르고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절대적으로 여기서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주한미군이 없는 그 순간 우리나라는 모든 게 그냥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 특히 K-팝이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도 강한 게 아니에요. 한 국가의 그 강함은 군사력, 경제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자체적으로 군사력, 경제력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통화 자체가 우리나라 돈은 세계 어딜 가서나 우리나라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달러나 엔화. 일본은 엔화는 미국하고 무한정 스와프,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그게 딱 체결이 돼서 일본은 정말 든든한 화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돈은 그냥 혹시 기념품으로는 보관할 수 있지만 쓸만한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나 모든 것들이 왜 외국에서 투자하고 왜 외국에서 이 나라에 이렇게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이 나라는 안전하다. 투자해도 걱정할 거 없다. 전쟁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지금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 정권이 계속해서 친중 행보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해봐. 주한미군을 빼버려요. 혹 만약에 다 안 빼도 만약에 3분의 1 아니면 반 정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불안. 그 외국에서 여러분이 투자자로 생각해봐요. 저 한국에 점점 주한미군이 빠지네? 이거 안 되겠다. 저러다가 이거 잘못하면 전쟁 나겠네? 분쟁 나겠네? 안 되겠다. 빨리 투자한 거? 그걸 빼지. 그냥 가만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라도 가만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투자하고 경제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수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주한미군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항상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 옛날 80년대부터 늘 운동권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하면 이제 모든 이 경제 구조가 확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철수하라 그래요. 미국이 진짜 옛날에 70년대 카터가 주한미군을 막 빼려고 했을 때 뭐 우리나라 전체가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었다고요. 난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당장 또 전쟁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벌써 이번에 내각 구성 보니까 거의 친중, 친북, 친중 성향이에요. 친미 성향은 없잖아요. 친미 성향은 없단 말이에요. 벌써 국무총리도 그렇죠. 이게 지금 참 이거 미국이 볼 때 도대체 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 미국하고 이제 이게 척을 지겠다는 거지. 내각 구성을 딱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안보가 굉장히 불안해요.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래도 평화로웠잖아요. 뭐 분쟁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걸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가.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이미 세상 거의 다 떠났고. 그러니까 너무 오랜 동안 남의 외국 군대가 지켜주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때요? 마치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이만큼의 세계 뭐 10대 경제 대국이니 뭐니 우린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안보가 지금 무너지고 그럼 당연히 어때요? 사회가 불안정하게 돼 있죠.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길거리에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면 이 사회는 뭐 저 가게 상점도 불안정해지고 배달업체도 불안정해지고 이 학교도 불안정해지고 모든 게 다 불안정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강도, 조폭들 이런 인간들이 이제 설치고 다닐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건 뭡니까? 이 국가 행정 기구들이 제 기능을 못해가지고 그동안 편리하게 우리나라 국가 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갖고 어때요? 안 돼갖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 해도 빨리빨리 안 돼서 몇 날, 며칠, 몇 달씩 도로가 파헤쳐져도 보수도 안 되고 또 뭐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설쳐돼도 경찰이 제대로 잡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면 우리 개인이 일단은 살기가 불안한 거예요. 마음껏 길거리에 다니기도 어렵고 밤에도 다니기 어렵고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시체제. 감시체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국민들이 뭔가 자유롭게 근데 이달 중순에 이제 카톡 검열을 뭐 한다고 그러고 뭐 또 뭐 그러니까 이 좌파가 정권이 들어서면 얘들은 하는 짓이 뭐냐 무조건 감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속성이 뭐냐 감시하는 게 속성이에요. 뭐하나 무슨 말하나 혹시 정부 비판해나 뭐하나 그러니까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해서 모든 걸 자기들의 입맛대로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자기들의 그 주관대로 이 국민들을 어때요? 노예로 만들어갖고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모이지 마 말하지 마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뭐 하지 마 이게 감시체제. 그래서 이제 이 감시체제가 이제 확고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전과 같이 친밀한 모임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요. 동호회도 사라지고, 뭣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각 개인의 이 교류와 이게 활기가 떨어지니까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진다. 옛날 공산주의 사회가 다 그랬다. 모임이 없어요, 모임이. 모이면 너희들 뭔 짓 하려고 모인 거야. 국가가 감시하거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감시체제로 더 이제 들어가야 되면 우리 뭐 카톡, SNS, 뭐 전화통화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다 국가에서 혹시라도 반정부적인 뭐 하냐 않냐 해서 만약에 법을 만들어 갖고 감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뭐 꼼짝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여러분 카톡에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뜨잖아요. 뭐 이거 정보통신법에서 어쩌고 저쩌고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왜 내 카톡에 왜 국가가 왜 들여다보냐고요. 지들이 뭔데 이건 잘못된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자료야. 국가가 뭔데 거기에 참개합니까? 그러려면 아예 휴대폰도 그냥 딱 6시까지만 갖고 있다가 6시 이후는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다가 반납하라 그러죠, 그러면.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하다 안 되면 진짜. 몇 시간 이후부터는, 휴대폰도.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운동권 얘들은, 우리나라 이 586 운동권들은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지켜봤지만, 얘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절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얘들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오직 그저 이 나라를 뒤엎어서 자기들의 세상, 저 북한이 좋아하는 세상, 이제는 중국, 우리나라의 모든 것은 이제 중국이에요. 중공이에요, 중국. 중공이라고 전부 다 모든 우리나라의 거의 이 모든 시스템을 지금 감시하고 조정하고 지금 이것들을 이 나라를 통째로 삼켜 먹으려고 하는 이 원 근본 세력은 어디냐? 중국 공산당이에요. 이 중국 공산당이 결국은 이 나라를 통째로 다 삼켜서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그러려면 이제 친미 세력, 또 툭하면 친일 세력. 그래서 맨날 친미, 친일을 그냥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하는 그 짓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정점이 이런 거예요. 정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감시체제, 불안사회, 사회 불안정,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의 선동, 조작, 부정, 이거로 결국은 어때요? 그동안 작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도 좀 알아야 될 건, 저는 아까 이제 선동, 조작, 부정, 특히 선동, 조작이라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 이런 게 어디 있어? 아니요, 있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어린아이 때부터 좌파적 교육 마인드를 집어넣어갖고, 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국가에 충성한 부모에 효도하라. 이걸 6년 내내 배웠어요. 국민학교 가면은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근데 요즘 만약에 국민학교 때 이걸 가르치면 뭐라 그럴까요? 지금이 무슨 군사 독재 시대냐, 무슨 옛날 일제 시대냐, 무슨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이러면 아마 다 거부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 국가에서 충성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걸 나는 배우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또 정말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라, 존중해라. 그러니까 이게 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90년도에 들어오면서, 정교조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이제 마치 그런, 내가 어릴 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봤다, 이런 교육은 잘못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독재 시대 유산이니 뭐니 해가지고, 학교 이름도 다 초등으로 바꿔. 그러니까 초등으로 바꾸니까 애들이 진짜 초식 동물이 돼버리잖아요. 애들을 좀 더 성숙하게, 그러니까 용어도 바꿔버린 이유가 있어요. 국민학교가 훨씬 좋아요, 훈이라. 만약에 내가 그럴 권한이 있다면 난 초등학교 이름 없애고 다시 국민학교다, 국민학교. 이게 무슨 일제시대 잔재니 뭐니 그따 헛소리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국민학교란 말이에요, 국민. 근데 초등이라는 건 개념이 없어요. 도대체 초등이 뭘까? 물론 영국이나 미국의 걔네들 이름 자체가 이제 초등이라는 의미는 있긴 하지만, 걔들은 우리하고는 또 관점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식 구조와 이 정신 구조를 이 교육에서 너무나 많이 선동하고 너무나 바뀌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지배와 통제를 받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플라톤이 그랬잖아요. 플라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녀들을 국가가 교육시켜야 된다. 국가가 교육시키고 국가가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 플라톤이 자기 철학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국가가 빼앗아 갖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국가가 관리하겠다. 국가가 하겠다. 이게 사회주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싹 무시합니다. 개인의 모든 권리를 다 뺏어요. 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국가가 하겠다.
국가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겠다. 국가가 너희를 지원하겠다. 국가가 너희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도 국가가 자녀를 키우겠다. 국가가 자녀를 책임지겠다. 부모의 간섭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교조 하는데 우리가 이 좌파 이념 교육은요, 일단 아이들의 교육을 저하시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이 아니라 감각적인 교육.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쓰기, 맨날, 여러분도 아마 우리 여기 장년들은 그럴 것 같은데, 국민학교 들어가면은 맨날 받아쓰기. 맨날 받아쓰겠다. 맨날 받아쓰기 하고, 맨날 글짓기 하고, 뭐하고. 그래야 어때요? 이 사고력이 성숙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 좌파 교육은 아이들을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감각교육. 그래서 뭘 느껴라. 뭘 체험해라. 맨날 체험하죠. 뭘 체험해? 체험하기는. 아이 때 열심히 어때요? 아이들 때는 열심히 책을 많이 읽혀야 돼요. 글짓기를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기도 쓰게 해야 되고, 모든 배우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기록하게 만들고, 그래야 아이들이 어때요? 문자를 가지고 이 두뇌가 어때요? 그 왕성하게 막 세포가 형성이 돼서 자랄 그때 아이들이 왕성하게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좌파 이념 교육이 전부 그걸 다 망쳐버렸고, 그래서, 어때요? 이상한, 어떤 학교를 모범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학교들마다 하나같이 아이들의 학습력이 저하가 되고, 그래서 학부모들조차도 그런 학교는 안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젠 이런 교과 과정들이 어때요? 아이들을 좀 더 생각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거를 아이들 교육에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폐지시키고, 아이들을 그저 감각적인, 뛰어난 감각, 너희들의 감각을 의지해라. 너희들의 감성에 의지해라. 그러니까 무슨 체험학습 현장이니 뭐니 그런 거 수시로 빼서. 정작 아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아는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게 만들어요. 옛날 성적표는 저 때는 수음이 안 가. 점수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평가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냥 모호하게 돼버렸어요. 모호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실력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딘지, 자기 반에서, 자기 학급에서, 또 자기 학년에서, 자기 지역에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자기 실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운동권들이 전부가 다 이 사교육기관에 전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학원이다, 입시학원이다, 뭐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 구조라든가 이런 게 결국은 누가 설계한 거예요? 결국은 이 운동권 출신들이 유리하게 설계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쪽에다 돈을, 학부모들이 그 많은 돈을, 사교육 돈을 그쪽에다 다 그냥 쏟아붓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이 나라 국가를 경영하면 할수록 결국 국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더 감각적이 되고, 어린아이들도 더 어린아이 때 필요한 배워야 될 정서, 교육,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마치 동물떼처럼 동물적 감각만 열심히 길러대게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그때 되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뭘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청년들이 뭘 결정하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 심지어 이것도 이제 정신병으로 이제 딱 분류해버렸어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마 아빠한테 결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릴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난 아무것도 누구한테 지도받지 못하고 내가 알아서 다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청년이 돼도 자기 결정을 못하니까 그 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돈 주고 그런 결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붙어요. 원하면 해주더라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니까 너 이렇게 스케줄을 짜주고 뭘 선택할 수 있는 그것도 대신해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좌파들은 단순히
권력을 가진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좌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 사회 전체, 그 다음에 그 국민과 그 국민의 마음, 심성도 어때요? 거칠어져요.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항상 어때요? 국민들을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분열해가지고 그래서 어때요? 자기들이 어부지리로 모든 걸 차지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이 권력 지배 구조란 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경외받지 않습니까? 남녀 간에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세대 간에 으르렁거리게 만들고 또 같은 세대 간에 으르렁거리게 만들고 같은 또 또래끼리 으르렁거리게 만들고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그런 조정을 하고 그렇게 사회 구조를 바꾸고 의식 구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여러분 넷플릭스가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왜 넷플릭스를 자꾸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청소년들 보고 청년들 보고 장년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 콘텐츠들이 하나같이 특히 우리 한국의 콘텐츠들은 굉장히 해로워요. 오죽하면 북유럽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의 콘텐츠를 이거 강제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일정한 나이 될 때까지 저 청소년들 보게 하면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사실 나쁩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돼요. K-팝이 뭐 세계 위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치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문화가 이 K-팝 문화예요. K-문화란 말이에요. 드라마건 영화건.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그거 정말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국민학교 때 운동장에다가 오징어 게임을 해가지고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정말 재미있게 신나게 놀았는데 어떻게 오징어 게임으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단 한 사람만 상금을 얻도록 만드는 그런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어갖고 전 세계에 그게 마치 무슨 자랑스러운 것이냐. 여러분 그게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주변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저런 걸 생각했을까? 뭐 일본 거 표절했던 말했던 간에 나는 오징어 게임을 국민학교 때 열심히 운동장에다 그려놓고 놀았단 말이에요. 우린 그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아동기의 그 시기에.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다 단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다 죽고 그러면 그걸 보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걸 보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형제고 가족이고 이웃이고 없다.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심지 않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인간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사랑과 애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사람 책이 한번 그걸 읽어보면은 어떻게 그 책에서 인간에 대한 진짜 정말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이해가 거기에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굉장히 변태적이고 가학적이고 아주 뭔가 모르게 아주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만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청소년 권장 도서로 이걸 한다는 게 이런 말이 됩니까? 그 말이 되냐고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막 추천 도서에 집어넣고 유해한 도서를 막 그 청소년 선정 도서에다가 집어넣어갖고 아이들의 생각과 정신을 완전히 다 피폐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 장령 세대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와 국가와 권력들이 우리 아이들과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망쳐놨구나. 옛날 구소련이 여기 책도 있지만 저 속삭이는 사회라고 두 권 책이에요.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했을 때 그 시대의 소련 국민들은 모든 말들을 조심스럽게 속삭이면서 했어요. 왜? 이거를 공산당 누군가 감시 요원이 들으면 금세 잡아가거든요. 금세 조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 속삭이는 거예요. 자유롭게 큰 소리로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부모가
큰 소리 못 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이게 혹시 내 말이 혹시 또 이게 잘못돼갖고 내가 이게 왜 이래야 됩니까? 난 이게 소름 끼쳐요. 이게 소름 끼치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걸 아이들이 아직 판단력도 미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건 그 아이도 망치고 부모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발 모든 사람이 그냥 세상이 원래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지옥같이 만들고 더 거지같이 만드는 게 그게 누구냐? 좌파라고 사회주의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전체주의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호되게 좀 호통을 쳐야 돼요. 그러고도 당신이 무슨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냐고.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려면 교회 떠나라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데, 아니, 거기다 어떻게 되고,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뭐 정교조, 좌파, 586 운동권, 그들이 추구하는 그 이념, 정치 철학, 교육 이념, 문화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허용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만난 것도 물론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거긴 하지만 기분 나쁜 거긴 해요. 그래도 우리보다 더 고생한 우리 부모 세대보단 그래도 나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근데 또 한편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하됐죠.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막 폭발하게 만들어서 분노하게 만들고 서로 공격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화나 있다 그러죠. 모두가 화가 나 있어서 조금만 턱 건드리면은 화가 나가지고 폭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그런 식으로 조장하고 만든 세력들 누구예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대통령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잘못된 통치자를 뽑은 게 너무 이게 너무나 치명적인 우리 각 개인에게 너무 많은 해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런 정치에 대해서 좀 이제 정말 관심 가져야 돼요. 이제 만약이 아니라 이제 곧 있어서 이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교회들은 이제 그냥 잠재적으로 앞으로 문 닫을 준비해야 돼요. 문 닫을 준비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타협하고 그냥 타협하면서 적절하게 교회 유지하든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 때에도 아마도 특히 이 좌파형 교회나 좌파형 자칭 신자들은 이제야 뭐 대한민국이 바로 섰다. 제대로 된 윤통이 알코올 중독자라느니 거지가 어떤 이런 계엄을 해갖고 나라를 일상의 삶을 흐트렸다느니 그 말같이 아직도 일상의 삶이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지들이 무슨 전쟁터에 있는 거죠. 총 맞은 것처럼 먹고 다닐 거 다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SNS 다 올리는데 뭐가 일상에 지장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지장이 없는데 근데 이 선동하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파괴됐다고. 파괴되긴 뭐가 파괴돼? 아무것도 파괴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교회들마다 하나님 믿는 거하고 세상하고 아무 관련이 없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경제, 국가 안보, 사회, 그 다음에 불안사회 만들고 감시체제 만들고 아이들 청소년들의 정신을 완전히 피폐화시키고 완전히 인간성을 더 파괴시키는 이러한 교육을 들고 선동질하는 그런 정치 세력에 절대 표를 주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보자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 해열을 하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교육기관들이 단 한 군데 빼고는 반대했단 말이에요. 단 한 군데도 그냥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막 들고 일어났다고. 봐요.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데 그걸 못 가르치게 하는 걸 그 세력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간, 올바른 가정, 올바른 국가, 올바른 사회관을 그 아이들에게 줬겠습니까? 절대 안 줬어요. 우리나라 교육기관은 특히 아이들을 괴물로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간이 비록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 어린아이 때 정말 로마 카톨릭은 제수이시 그러잖아요. 7살 때까지는 우리한테 맡겨라. 그럼 이 아이를 평생 우리 카톨릭의 아이로 만들 수 있다. 봐요. 이 교육 심리학에서 여러분,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앞으로 정말 천사처럼 사느냐, 악마처럼 사느냐 딱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귀중한 이 시간을 나는 이 좌파 교육 이념, 교육감, 그런 교장, 선생들이 좌지우지 해갖고 교육과정을 만들어갖고 그 아이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나쁜 이념과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아이들한테 심어줘갖고 그 아이들이 결국 괴물로 결국 인생을 살도록 만든 이 책임을 이거 누가 지겠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시야와 시각을 이렇게 봐야 돼. 통시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되고 이게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이게 정말 마귀적인 거나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못했어요. 전혀 그렇게 못했습니다. 세상하고 아무 관련 없는 것만 그냥 막 높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니 뭐 예배당 주고 뭐하고 무슨 제자 훈련하고 그거 백날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기독교가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까지도 다 망쳐버렸잖아요. 교회까지도. 여러분 기독교 안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때문에 결국은 WCC도 들어온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들어온 거고 저것들이 교회를 지금 접수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 안에 발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빨리 교회 나가든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든지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안 됐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래.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계속해서 교인들한테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합시다. 그런 교회가 진짜 나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문제가 큰 것이고 그런 교회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런 지금 이 잘못된 이 사회 전체를 다 지금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 키워준 거나 똑같다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냥 아이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밤낮으로 주의바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방치해갖고 세상에 다 뺏기고 껍데기만 우리는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 역시도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무쪼록 대한민국은 이제 안 됐지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 이 한 가지만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 심각하고 너무 큰 어려운 문제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좀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제 끝났구나. 다 그런 얘기해요. 저와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다 그런 얘기 다 하더라고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동안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대략 윤곽이 잡히는데 주여 다시 한번 주께 구하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저 사악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저 악한 정치인들을 속히 몰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